보험 문제 보시면요. 사실은 얘는 이제 뭐야, 우리가 교과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통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쵸? 그래서 코시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뭐 수직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시는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코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직선 위에 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x, y라고 놓고, 그치? 요 직선을 갖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형태의 꼴로 보고, 그리고 이 직선 밖에 한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요걸 이제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우리가 a, b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본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x1-a의 전체의 제곱에다가요. 그쵸? 얘도 뭐가 되는 거니? y1-b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맞죠? AB도 좀 안 되겠구나. 미안하다. AB가 있네. 그럼 뭐로 할까? 얘를 뭐 x2? 씨발 x2라고 할까요? 그래요? x2, y2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x1 빼기 x2의 전체의 제곱, y1 빼기 y2의 전체의 제곱이 있는데, 그럼 이 친구의 루트 씌운 거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그냥 이 친구 자체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우리가 여기다가 심었냐면은, 우리 이 친구의 최소값은 못 구하겠고 내가 여기에 개수인 실수들이니까 a제곱과 b제곱이라는 친구의 합을 한번 곱하자 이거죠.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했다가 다시 이 새끼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코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미리 우리가 각각을 제곱하고 나서 더한 거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곱하고 나면은 ax1 마이너스 ax2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by1 마이너스 by2가 돼서 전체의 제곱이 코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옆으로 넘겨주더라도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코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한다면, 여기서 또 한편 알 수 있는 게 x2하고 y2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ax2하고요. 그 다음에 by2하고 c를 더한 게 0이니까 내가 요 새끼랑 요 새끼를 지우고 c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주는 거야 이제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원래는 우리가 뭘 씌웠어요? 루트를 씌워.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더라도 최소값을 구하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쵸? 요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전체의 제곱의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절대값으로 표현해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형태로 보시면 이 친구의 최소값은 이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야?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들 중에서 최소값은 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 직전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거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다. 요거 증명을요. 요거 증명이 제일 간단해지는 게 사실은 얘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친구를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완전 옛날에 아마 선생님들이 해주셨을 텐데,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점피가 있어요. 그래서 점피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 가물가물하나? 이 친구의 직선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점피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선의 발이라는 점을 뭐 h라고 하고, 내가 얘를 x2, y2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치? 그렇지. 그거 이용할 거야, 주하나? 그치? x1 빼기 x2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y1 빼기 y2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D의 제곱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먼저 수직인 걸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서로 수직이니까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사실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니까는 요 친구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가 a분의 b가 된다면 어차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는 x진가량분의 y진가량을 얘기하니까 x2-x1분의 맞나요? y2-y1이 기울기 얼마가 된다? a분의 b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하기 같은 거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a 곱하기 x2-x1분의 이거랑 그 다음에 b분의 y2-y1도 어차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하기 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비례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식을 하나가 만들어 놓는 거죠. 요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요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의의 이런 값 자체를 k라고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니? 이제 x2라는 친구는 그쵸? 우리가 x1에다가 ak를 더한 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y2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니? y1에다가 bk를 이렇게 더한 게 되는 거네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준다면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 이 새끼는 x1 더하기 ak니까는 누가? x2가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k 전체 제곱이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ak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쵸? a제곱 k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b제곱 k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니? 우리가 K제곱으로 묶어요. k제곱으로 얘를 묶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안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 여기서?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k제곱이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해줘야겠네. 요거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은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맞나?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걸 또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지.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ax1 플러스 a제곱 k제곱이 되고요. 그럼 똑같이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고 by1 b제곱 k제곱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구해놓은 요 친구랑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해놓은 요 친구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얘를 갖다가 뭘 해줘야 되냐? 그것도 또 묶어요. 얘도 그러면 우리가 뭘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k에 대한 식으로 k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이 친구를. 저기 K제곱. 어떤 거? 뭐예요? B제곱, K제곱. 어느 거? 이거? 아니 그 아래 거요. 이거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여기 여기로 가는 거잖아. AK 더하기 X1이고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노란색을 한번 묶으면 안 돼요? K제곱으로. 얘를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여기다 정리를 합시다. 똑같은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얘는 뭐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AX1 플러스 BY1 더하기 뭐 C가 0이 되는 거니 이렇게? 왜? 그럼 뭐 저게 잡겠지? 0 아니에요? 그럼 이 새끼가 0이 되는 잠깐만 그럼 이 새끼는 그냥 이게 넘긴 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는 건데 걔는 어차피 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어디서? 근데 X1, Y1은 그 직선 위에 점이 아니잖아요. X2, Y2지 이게 지금 네. 그치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 대입한 거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X2 대신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은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은 AX1에다가 A제곱 그냥 K가 된다 소리 여기도 그냥 K가 되는 거죠 그쵸? 뭐 이상해 그럼 여기가 K로 묶이면 유지랄이 되는 거네 네. 그럼 된대요 우리가 이제 끝 K라는 친구는 슉 이렇게 넘어가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제곱한 거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그치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네네. 집어넣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전체 제곱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그렇죠. 루트 그래서 이제 거기다 루트 시험 다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증명하는 방법이 뭐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거에 너무 비중은 두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 뭐 예를 들면은 특히 기하 벡터 같은 건 이제 저랑 안 하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공간 쪽에 가서 막 쓸데없는 거 존나 증명하다가 다 지쳐갖고 나가 동그라져. 근데 그런 증명하는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거든. 수능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넘어가면 되고 그걸 통해서 막 무슨 논리력을 확장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단원도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까처럼 포지슈 바르처나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꼭 굳이 직방으로 증명하는 게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증명을 하라 그러면 증명을 알고 있는 건 좋지만 뭐 한 번 시험 보고 나서 쓸 용도지 이거를 계속 두고두고 간직해야 될 만한 이유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가직선상의 거리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춥시다.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몇 번을 가셔야 되냐 하면은 13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극선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일부분이잖아. 그쵸? 네. 도형이라는 집합의 하나의 이제 원소의 개념으로 좀 봐도 되는데 직선, 원도 마찬가지지만 삼각형도 도형이지만 직선 자체도 우리가 도형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얘를요 도형 기하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도형들도 일부분 중에 그러니까 일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형 파트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사실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보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쵸? 보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선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31번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보조선이 하나 있는데 봅시다.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131번 문제가 여기가 이제 X축이고요. 여기가 이제 Y축인데 지금 보니까는 여기에 우리가 정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에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우리가 정사각형의 중심인 9,9라는 점을 한 변이 18이라 그랬으니까 18,0이고요. 근데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니? 0,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9라는 점을 지나는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세 직선의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세 직선의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그치? 우리가 직선들에 의해서 몇 개의 도형으로 나눠지냐면 6개의 도형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6개의 도형들의 넓이가 모두 다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미 여기에 선들은 많이 그어져 있고 얘가 지금 9,9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선과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무리함수에서 제일 많이 뜨고요. 특히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고난이도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아마 블랙라벨에서. 막 이렇게 얘랑 합동. 왜?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뭐 정근선이 있고 직선이 이런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게 다 똑같아. 점들이 막 서로 다 대칭이어서 합동 이런 걸 쓰듯이 얘도 대칭성을 써야 되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쩔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친구의 넓이부터 하나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18제곱이 324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6으로 나눈 거니까는 우리가 한 칸의 크기가 54가 되는 거니까는 이 친구는 우리가 높이가 무조건 9로 삼각형이니까 정해져 있으니까는 6, 9, 54가 되는 거냐?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2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요게 이제 한수가 신의 한수가 요거죠.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이쪽 삼각형도 높이를 9로 쓸 것이고요. 그쵸?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얘의 높이를 9로 쓰게 될 거니까 여기에 좌표를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좌표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들을 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낸 다음에 문제를 뭘 구하라 그랬어? 우리가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수직선으로 표현되면은 대칭이니까 이 점도 당연히 알 거고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얘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18에서 여기에 Y의 좌표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A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이 되면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든 산술기하든 뭔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뭐 나와요. 이것 넓이를 얼마라고 보는 거야? 이 새끼도 54라고 보면은 얘는 몇 A야? 3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B라고 놓으면은 B 곱하기 9.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3A가 아니지. 얼마니? 2분의 이 높이가 9죠? 이게 9A랑 그 다음에 2분의 9B를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54라는 거죠. 이렇게 넓이 두 개가.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9분의 2를 곱하니까는 12가 되니까는 B 자체는 우리가 12-A가 되는 거니까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꼭지점이래. 요 점의 좌표는 0,12-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12만큼을 더 올라간 거니까 0,24-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들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다 구하면 A에 대한 식으로 기울기 두 개가 나오더라. 끝!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때 했던 거니까 이렇게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132번으로 갑시다. 132번은 뭐냐? 132번 많이 풀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우리가 여기 C단계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근데 OC 위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와 ADC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직선 AD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냥 좌표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그려보는 게 좋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지 뭐 넓이가 같은지 질환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사분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 표현을 하시면은 요 점이 이제 5,3이라고 해서 A라는 점이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B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냐? 2,1이 되니까는 뭐 한 2점 잡아. 그래서 B라는 점은 2,1이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요, 3,0이니까는 뭐 요쯤, 조금, 뭐 한 요쯤 잡아갖고 여기가 C가 3,0이라고 이렇게 잡으시면은 지금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조그마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졸라 코딱지만 하네. 이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OC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요. 여기 위를 졸라리 왔다 갔다 선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점이 있대. 근데 그 점 D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가 뭘 얘기했어?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AD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D의 값을 찾아서 우리가 AD라는 친구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D의 X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 뭐 미지수 A,0이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를 빨리 잽싸게 구합시다.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5,3이고요. B가요 2,1이고요. 그 다음에 C가요 3,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프라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2,3하고요. B 프라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2,1이죠. 미안해요. 네 글씨를 못 알아보면 마이너스 1거 되는 거고요. 얘는 0,0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밖에 거 2에서 안에 거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빼주면은 5가 돼서 넓이가 2분의 5가 돼야 되나요? 그쵸?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 우리가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굳이 꼭 신발끈을 쓰지 않더라도 이 친구의 높이는 이미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야? 3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지점이 3분의 5가 될 때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더라. 그러니까는 3에서 이건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 0보다 큰 쪽에 있고 왜? 선분 AD 위에 OC 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직선 OC 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3에서 3분의 5라는 친구를 뺀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니?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갖다가 놓으시면은 뭐 기울기 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것도 몇 번으로 가시면 되냐? 13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34번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6번은 조금 그렇다 쳐더라도 139번들이 이 문제들을 너네들이 풀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뭐냐면은 요거야. 안 지운 거. 보조선. 보조선을 누가 얼마나 잘 긋느냐가 중요하다고 문제들을 풀 때 도형 파트에서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도형 파트에서 도대체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그어야지 잘 긋냐 이게 사실은 우리 문제풀이에 일단은 가장 큰 중요한 그런 뭐가 되는 거니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핵이야. 핵. 코어 보조선들이 이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지금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문제를 뭐 존나 잘 풀어보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나중에 기하 벡터 가면 공간이 나와. 공간이 나오면은 막 공간의 면과 면이 막 만나는 교선을 구해야 돼. 근데 교선은 문제에서 줄 것 같아. 개념으로는 교선을 졸라 명확하게 다 표시해줘요. 근데 고난도 문제 29번 딱 가봐. 교선이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면과 면이 만나서 도대체 어떤 선이 생기는 거지? 뭐 대가리가 팽팽 돈다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도 뭐야? 보조선이야. 보조선이야. 보조선.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전에 문제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형아들하고 문제 푼 게 고3 올라가는 형아들하고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른 높이의 원기둥이 이렇게 세 개가 공간상에 다 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였는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우리가 중심들을 연결한 면과 이 원기둥의 중심들을 이용한 면과 이면이 이루는 각이 뭐 60도를 이룰 때 우리가 여기 한 길이는 빼고 여기 두 개의 길이를 주고 이 길이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보면 이제 원기둥이 굉장히 방해가 돼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형아들은 어떻게 얘네들만 싹 빼고 옆에다가 원기둥은 지우어. 그래서 원기둥만 지우고 그냥 이 선만 세 개를 딱 잡아서 연결을 하고 수선의 발들을 내리고 보조선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선 긋고 여기에 보조선 긋어서 수직 이 개념들을 막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조선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13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조선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보조선을 안 보면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 얘가 제일 그냥 단순한 얘기가.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을 갖다가 X축과 Y축에다가 쫙 대고 밀었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점피를 뭐 접는 선으로 하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보통 접는 선으로 하여.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적당히 한 요점을 Q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한 요점이 지금 P에 가 있는데 요렇게 우리가 P하고 Q가 연결되게끔 이 새끼를 접어본 거죠. 그래서 이 새끼를 접었더니 이 친구가 어디에 가냐면 여기 가서 정확하게 찍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조금 더 내려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요 그림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먼저 너네들이 가장 먼저 잡아줘야 될 게 우리가 접혀 나간 거랑 맞죠? 접은 거랑 접혀 나간 거랑 두 개가 서로 뭐야? 합동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씨발 모르겠다. 자 보자. 두 점 D하고 E는 각각을 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래서 D하고 이걸 2대1로 내분하는 점인데 근데 D하고 E가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렇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2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신 친구들 알겠지만은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냐? 3하고 9가 되면 돼? 2대1이니까 4하고 그렇지. 이 길이가 8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P라는 점하고요. 요 점이 뭐였니? 요 점이 P죠. 여기가 D고요. 요 점이 P예요. 그래서 요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을 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게 우리의 일단 목적이죠. 그쵸?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이 새끼의 기울기와 요 점을 알던가 아니면 두 점을 알아서 기울기도 구하고 그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도출을 하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점의 좌표가 그럼 얼마냐 이거야. 단순히 우리의 힌트는 여기 점을 접는 점으로 했을 때 윗변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맞닿게끔 접었다는 거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면 백날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안 풀리는 거야. 이걸 막 수식으로 막 표현하면 문자가 수십 개가 나와. 그래서 보조선을 긋는 거지. 어떤 보조선을 그어주는 거냐? 요 점과 접혀 나간 점을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를 잡아줄 수 있을까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뭘 했냐면은 지금 여기 뭐 이런 얘기도 했네. F라는 점이 5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얘들아 이 점이 접혀 나가서 어디에 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요 D를 이어준 요 점 위에 있어서 얘가 이제 F고 얘가 F'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한이 말대로 얘도 연결을 해주는 거지.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너네들이 일단은 하나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새끼하고 이 새끼도 서로 이선의 대칭이고요. 그쵸? 근데 이게 대칭점이잖아. 얘도 대칭점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축이 되는 녀석에 서로 다 뭘 이루고 있을 것이다? 수직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런 수직 조건이 떴을 때 또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기울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중등 기하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닮음도 많이 나오죠. 사실은 수직 조건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이 보조선이 일단 생명줄이야. 얘하고 얘를 먼저 긋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대응되는 변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니? 일단은 5가 되는 거네요. 됐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어진 힌트가 없을까요? 끝났나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5고 여기도 5야. 그래서 또 보조선을 어떻게 그었냐? 요 선을 갖다가 우리가 직사각형에다가 평행한 선분으로 하나 이어서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 길이는 자동방으로 피타고라스의 순이니까 3이 나와야 되겠네. 네. 됐나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점들의 좌표만 존나리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점들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게 P라는 점의 좌표와 Q라는 점의 좌표, P라는 점의 좌표랑 Q라는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뭘 해주면 될까? 뭘 해주면 될까요? 일단은 이걸 합시다. 그럼 이 좌표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하자고 아까 주한이가 얘기했던. 그럼 왜냐하면은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요 점의 좌표도 그럼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0,0이고 요 점의 좌표는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요 점의 좌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은 y 좌표가 기본빵으로 일단은 10이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럼 요 점의 y 좌표는 무조건 기본빵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8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우리가 모르잖아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지수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뭐야? 평행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의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은 그쵸? 우리가 게임이 끝나요. 얘는 수직이니까 그거에 뭐 역수에다 마이너스 1 취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종소가 그러면은 A에서 3만큼을 그렇지 A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값은 어떻게 구해? 이 두 점 갖고 기울기랑 이 두 점 갖고 기울기랑 두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나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걔랑 갖다가 승준아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 당연히 노란색 접힌 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맞죠? 계산은 집에 가서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계산은 집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열심히들 하시고 많이 힘들고 요새 좀 권태기도 오고 할 텐데 권태기? 권태기는 석현이가 온 건가? 아, 미안해요. 석현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런 거 어차피 다 전원 끄면 다 꺼지는 거. 자 아무튼 여기 정리가 됐죠? 야 이거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니 근데 한 번 만났다며 여태까지 네. 한 번 만나고 그림을 그리고 만나자 그러면 시골 가 있고 만나자 그러면 홍콩 가 있고 한 번 만나서 헤어진 거예요. 아 한 번 만났더니 안 맞았어. 아, 안 만났어. 랜턴이 만났대 서로 이런 거지 그치 아씨 더 위로해줘요 누가 누구 뭐 없나 여기 소개시켜줄 만한 여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반에 아무튼 제가 알아볼게요. 범죄. 자, 그다음 136페이지 번으로 가세요. 동현이 좀 기운 내고 일어나봐, 동현아. 좀만 열심히 하자, 우리. 그래요. 동현이 가서 전교 1등 해야지, 너는. 그러다가 성적 처음에 딱 안 나와버리면 너 완전 개충격 받는다. 알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도 136번도 뭐야? 접기놀이네요, 이 새끼도요. 그래서 이것도 접기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접은 녀석을 갖다가 뭐 이제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라고도 하죠. 조금 발음 이상하지만 그쵸? 입사, 반사 그쵸?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구 칠 때 많이 쓰죠. 아이고 아이씨 뭐야 이런 병신 얘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는 대각선일 뿐이고 이렇게 톡 접어서 넘겼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접힌 거니까 여기 수직이고 이게 수직이고 두 친구 합동인 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해왔던 짓거리가 되는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몇 도라는 거야? 30도라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는 전체 요게 길이가 4라.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다? 10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해준 거네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여기 점에 잡혀있는 C'이라는 점의 좌표. 얘를 아마 C라고 봤나 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일단 게임이 끝난 게 일단은 우리가 C'이라는 점에 뭐만 구할 줄 안다면 좌표만 구할 줄 안다면 당연히 얘를 갖다가 내가 여기를 무슨 축? Y축이라고 놓고요. 이 친구를 무슨 축? X축이라고 놓고 우리가 이 직방을 도출하면 C'의 점만 알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뭐야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건 아무 지장이 없는 거지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의 길이가 4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 친구의 길이도 알고 이 친구의 길이를 아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C'의 점의 좌표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그래 주한이가 말한 얘가 또 보조선이고 이게 시발 또 신의 한 수야. 그치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막힐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봐야 될 거 1순위
보조선을 그려보자. 어떤 선이 됐든지 막 긋던지. 그렇다고 막 너네가 보조선 그라는데 막 이런 거 긋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병신새끼 아닌 이상.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나와 있는 꼭지점과 꼭지점들을 연결해보고 주어진 점에다가 석현아 막 수선의 말들을 내려보고 자꾸 하면서 보조선들을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려야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맞죠? 보조선이 중요해. 그래서 뭐 이렇게 대생하고 있을 친구는 없으니까 자꾸 보조선은 그려보자고.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문제 풀 때 이쪽 도형에. 그럼 이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여기 길이가 이제 얼마야 우리가 4가 되는 거지 맞죠? 이 친구가 입사가 돼갖고 여기가 4가 된 거 아니야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60도 그 다음에 30도 90도의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좌표는 2가 되고요. Y 좌표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럼 C'의 점의 좌표 구했어. 이 직방 도출하는 거는 개껌이야. 얘가 얼마야? 4,12잖아. 그럼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3x니까. 그치? y 빼기 3x는 0이라는 우리가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됐나요? 예. 그래서 이쪽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좀 실력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보조선들을 존나 긋고 있을 때 막. 그래서 풀렸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또 뭐야 아무튼 얘 보조선도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그때 얘기했던 어떤 약간 오르가즘 같은 걸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아 씨발 내가 조금 보조선을 긋는구나. 딱 이렇게 동현아 명상하지 말고 자 139번 마지막 문제 가고요. 원방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루고 오늘 수업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자 139번은 도형이죠. 네. 안 풀려요. 뭘 생각해? 뭘 생각해? 오늘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배우고 간 건 이거야. 그래 보조선을 생각하는 거야. 139번 문제도. A, B 그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뭔가 A, B를 그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자 보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X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저는 지금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대치동에 있는 몇몇 학원들을 보면은 진짜 보조선만 한 2달 긋는 초등학교 때 그런 학원이 있어. 근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도. 대치동 가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백까지 하고 졸업해. 중1부터는 안 받아, 그 학원은 애들을. 안 받는 학원이 있어. 중1은 안 들어와. 중1은 다 늙어갖고 거길 어떻게 들어와. 늙어 빠진 노땅들이, 그치? 신선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받는 애들이 있는데, 그치? 아주 프레시한 아이들, 프레시. 너희들은 이제 가면은, 그냥 가면은 이제, 막 아저씨 냄새 막 애들이 그럴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아저씨 근데 기백도 못한대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막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막 그래서 막 때리려고 그러면 우리 엄마 300억 갖고 있는데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런 애들은 아니고 아무튼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학원을 예전에 제가 이제 가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보면은 진짜 보조선만 긋더라고 애들이 2달 내내 겨울방학 때. 그래서 본 수업 끝나고 보조선 특강 해갖고 보조선만 긋고 한 달 동안 자취 특강 해갖고 양재천 가갖고 돌 던지고 앉아있고 애들이 아무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뭐 그 시기를 놓친 것도 놓친 거고 그걸로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갈 때 수월해지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조선 자체가 굉장히 보조선 특강, 자취 특강 이런 게 있어. 자취만 존나 해 그냥. 그래서 막 돌멩이 들고 가서 애들 막 대생에 막 그린 거 막 이렇게 궤적을 그린단 말이야 애들이. 돌멩이가 흘러가는 거 막 너 수제비 떠봐 그럼 막 수제비 막 그리고 막 선생님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막 하면서 뭐 나오는 대학을 좀 더 틀어야 되지 않겠니 말면서 막 이제 지루하면서 막 가서 그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나는 나쁘진 않다고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꾸 보조선 걷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해요 보조선 특강.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보조선 특강 하면은 막 여기다가 막 선을 존나리 막 긋기 시키고 과외질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다시 조립하게 해 애들을. 이거 훈련을 막 일주일 시켜. 그럼 이제 방해되는 선들을 갖다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막 키워주는 거야. 이게 존나 헷갈리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백지장에다가 잘라놓은 거 퍼즐 맞추면 너무 쉽지. 색칠까지 돼 있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으면 그냥 우리 아들도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나중에 이거 하면은 이거 연습하면은 나중에 조금 도형 볼 때 이거 집에 가서 별거 없어. A4 용지 잘라놔 놓고 선 아무렇게나 막 자대고 존나 긋고 칼질을 막 이상한 대로 내가 그은 선 말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존나리 해. 그리고 퍼즐을 계속 막 모아봐. 자꾸 맞춰봐. 졸라 정신 사나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함으로써 방해되는 선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제거시키는 능력이 좀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참 이런 걸 해보면 좋은데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수업은. 자, 아무튼 문제는 이제 뭐냐? 얘 A라는 점이요. 같이 봅시다. 0,6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얼마라 그랬니, 동현아? B라는 점이 동현아 18,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0,4. 그쵸? 아니야? 139점. 139.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연결을 했고 C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몰라 그 C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근데 그 C라는 점은 우리가 얘와 얘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은 AC하고요 BC를요 1대3으로 또 내분을 했대요. 이 새끼들을 1대3으로 내분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 거야? P라고 한 거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대1로 똑같이 그럼 길이가 똑같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하나 그은 거죠. 이렇게 하나 그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삼각형 CPQ의 무게중심이 G래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Q죠 얘는요. 아이씨 그만할까? G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 그랬니? 석현아 이 친구가 얼마냐 이게? 루트 10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CG.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10이면은 1대2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10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요게 이제 무게중심인데 우리가 지금 내가 뭐 미리 그어버렸는데 얘를 실제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친구도 계속 다 중선이 되는 거야. 이게 중선이고 이게 중선이고 이게 중선이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더하기 B라는 값 즉 결국에는 우리가 이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 B가 있어요. 그쵸? A, B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루트 1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3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2분의 3루트 10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는 또 얼마가 되겠어? 3대 1이니까 여기도 닮음이래. 3대 1이잖아. 그렇지. 2분의 얘도 루트 10이 되니까는 그쵸? 그럼 이것도 2분의 루트 10이 될 거 아니냐. 여기를 2분의 3루트 10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10이 될 거 아니야. 요 길이가 3일 때 요 길이는 1이잖아. 네. 요 길이가 3일 때 요 길이가 1이니까. 닮음에 의해서 두 개가. 그치? 그러니까는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점의 좌표를 H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분 CH의 길이는 2에 더하기 얘니까 2루트 10. 그렇지. 2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H의 길이는 2루트 10이 되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 AB에 대한 관계식. 요 친구와 요 점과 요 직방까지 해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점과 얘를 직선 사이에 거리를 이용해서 아이고 넘어갔다 카메라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는 거 없나요?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수직 2등분하는 직선 위에 A, B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 점과 이 점 완벽하게 알잖아. 네. 이 새끼 기울기가 18분의 6이냐? 마이너스 18분의 6? 그럼 얘가 3 되는 거야 기울기가? 네. 기울기는 3이고 중점 지나니까 9,3 지나는 거죠. 이 위에 또 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A, B값 연립하시면 답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보조선들이 우리의 생명줄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원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석현이 멋있네. 그게 뭐야? 위패야? 남석현 위패? 이게 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추모. 야, 씨, 멋있다. 자, 오늘 이제 하셔야 될 거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원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방은요, 여러분들. 쌤 오늘도 한잔 나가요? 오늘 숙제 L까지예요? 아니, L 최고난도 전까지예요. 진짜요? L36부터 L126까지. 진짜 귀여워. 빨리 해서 지금 함쌤이 너무 지금 너네 이거 블랙카 하는데 많이 도와드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쌤이 다 할 수 있다 했어요. 아 그래? 혼자서 다 할 수 있대? 그래? 아니야 속으로는 많이 걱정하실 거야. 우리가 잽싸게 해서 함쌤한테 합류하자고 우리가. 알았지? 함쌤한테. 쌤은 순열이랑 조합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순열 조합하고요. 그거 끝나면 뭐 유리함수를 하든지 뭐 무리함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함수 자체를 하든지 뭐 다시 할게요. 숙제가 불러가지고
이게요. 아. 그쵸? 그래서 불나반은 그렇게 되겠죠. 원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원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다 알고 있죠. 반지름이 길이가 뭐가 원 하나.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 뽑아라 그러면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혹시 여기서 기백을 지금 인강 듣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도 2차 곡선이거든.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선이잖아. 네. 2차식으로 이루어진 곡선 또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너네들.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 그걸 우리가 포물선이라 그래. 근데 물론 포물선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배우기는 해요, 기백에 가면.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이 원을 찌그러뜨린 타원. 타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이 배웠던 요런 반비례 그래프 있지. 특히 분수함수의 그래프. 얘를 직각쌍곡선이라 그러는데 이런 종류들을 모아서 우리가 또 하나의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비례. 다 보긴 봤어. 이 새끼는 고1 때 완벽히 다룬 거고요. 얘는 2차 함수를 통해서 잠깐 봤고요. 포물선이라는 걸 배운 건 아니지만 포물선의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 2차 함수가. 그리고 쌍곡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반비례 그래프 아니면 고1 과정의 하하 과정에서 나오는 분수함수의 그래프. 얘는 직각쌍곡선이야. 직각이 아닌 쌍곡선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쌍곡선들을 다 보긴 보고 타원만 이제 좀 새로울 텐데 처음 보는 걸 텐데 찌그러뜨린 원. 근데 일단 얘네들은요,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형아들하고 그 2차 곡선을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걸 뽑아라 그러면 정의야, 정의. 정의가 중요해. 기하 벡터를 너희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뭐 저랑 하게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서 문제가 막히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의를 생각해야 돼.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얘가 뭐지?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문제가 풀리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풀이 방법, 두 번째는 좌표를 세팅해갖고 해석 기하학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야,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여기는 이런 얘기를 맨날 해. 그래서 원도 마찬가지로요. 2차 곡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를 생각하고 그 정의를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대신에 뒤에 뭐가 하나 붙어야 되니? 인평면. 공간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 존나리 모으면 9 나오는 거니까 그건 공간이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원이라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지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찾아라 그러면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수직 언제 배웠어? 중3 때. 우리가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그쵸? 원에서의 접선과 반지름을 이으면 항상 90도로 만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비교적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원방 정식이 사실은 이쪽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데 우리가 포물선은 좀 오바지만 2차 함수라는 친구랑 원이랑 문제를 푸는 방식이 굉장히 똑같아요. 원위의 세 점을 제공을 하면 원방 정식을 표준형이 아닌 우리가 일반형에다가 놓고 문제 풀어갖고 연립했던 거 기억나요? 이런 거? 여기 위에 원위의 세 점 주면 이렇게 세팅해서 A, B, C 값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X-A의 제곱 더하기 이거 여기다가 이제 세 점 집어넣고선 연립하려고 그러면은 막 씨바 이거 막 2차식에다가 미지수 3개 나오니까 대가리 터져요. 그쵸? 근데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였어. 2차 함수도 우리가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에다가 세 점 집어넣으면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세 점 집어넣고 A, B, C의 값을 연립해서 문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포물선도. 심지어 우리가 뭐까지 똑같아. 원이 있어요.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만나요?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다 뭘 쓸 수 있어요. 물론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 여기도 맞죠? 포물선도 뭐 할 수 있어? 판별식을 쓸 수 있다고. 그쵸?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관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친구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 포물선과 굉장히 닮은 점들도 많고 심지어 그래서 어저께는 형아들하고 뭐 했냐면은 포물선을 하면서 포물선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얘 개새끼들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 점을 지나면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형에다 넣었어? 표준형에다 넣었어? 일반형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넣어야 돼? 일반형에다 넣고 문제를 풀어야지. 병신아.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야. 똑같은 거거든 다. 그쵸? 성질들이.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건 얘기를 하시고 유형 1번부터 봅시다. 200페이지에. 200페이지에 이제 유형 1번 보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지름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면 된다. 끝. 유형 1번. 끝. 그쵸? 실제로 반지름이 0보다 작은 원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허원이라 그러고
반지름이 0인원으로 원래 점원이라 그러는데 백화점 점원, 클러커 그걸 점원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원은 무조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 끝. 자, 두 번째요. 쭉 넘어가셔갖고요. 일반형 있어요. 1차 방정식 일반형 있어요. 그냥 그 1차 방정식 자체는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지금 얘기했던 제여기가 요게 일반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표로 그리기 쉬운 게 표준형이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은 게 일반형이야. 얘는 표로 그리기 쉽잖아. 왜? 네. 기울기랑 y절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2차 함수도 이렇게 하면 꼭지점의 좌표를 표로 그리기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얘가 표준형이야. 다 풀어놓은 게 일반형이야. 원방정식도 뭐야,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한눈에 알아갖고 표로 쉽게 그리기 위한 게 표준형이고 다 풀어놓은 게 일반형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보시면. 근데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쌤이 그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교집합 개수 구하는 거. 2에 만약에 그 40개, 50개인데 전체가 30개라고 하면 아니, 35개인가 하면 집합. 둘의 교집합의 수 구하는 공식 있죠? 교집합의 최대 최소? 네. 공식이 있죠. 더하고 교집합 2개인 거 빼고 그리고 3개인 거 더해주고. 그치, 그거 해줬죠. 그거 왜 집합에 나와 지금? 네, 좀 나왔는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아, 그래요? 말라고 계속 이거가 있는데. 공식이 있죠. 공식이 있죠. 그거 우리가 증명했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색칠하기는 이제 조금 촌티나는 작업이라고 했어. 색칠하기는 조금 질 떨어져.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잔 말이야. 전체 집합이 50개야. 좀 뜬금없긴 하네. 자, 아무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왜 이러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개야. 집합 A라는 신문을 구독하는 게, 그래요, 뭐 단원을 넘나 들어보자고이. B라는 신문을 구독하는 친구가 뭐 25명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의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대값은 존나 쉽지. 둘 중에 뭐 해주면 돼? 작은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 그냥 둘 중에 작은 거. 뭐 A와 B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쓰면 되고요. 최소값이 문제인데, 최소값은 색칠하기로 풀면 내가 이렇게 푼다 그랬잖아. 어떻게 해? 전체 50명이 있어. 이게 제일 촌티나는 거. 초딩용. 35명이 다 들어갔어. 그럼 15명이 있으니까 25명이 여기 다 들어가도 10명은 남아야 돼. 최소값 10명.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A와 B라는 친구 두 개를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더해가지고 전체 집합을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빼면 된다. 이게 공식이죠. 아, 전체 집합을 빼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공식상을 외워놓냐면, 이거를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 확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이 새끼가 최소니까. 그치? 맞지?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했냐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얘도 뭐 얘기할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한 70개, A를 뭐 한 30개, B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0개, C라는 친구를 예를 들면은 35개,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안 되는구나. 한 65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65개? 140개를 넘어야 되는데 95개를, 아니다. 95개가 안 되잖아. 65개. 뭐 이렇게 되면은 3개 더한 거에서 전체 2개를 빼요. 그렇지, 전체 2개를 빼야지. 4개짜리면은 4개 더한 거에서 전체 집합의 몇 배를 빼야 돼? 3개 빼야 되는 거. 3개 빼야 되는 거죠. 그쵸. 그 공식 알겠어요? 네. 그거를 얘가 2개 묶어서 이렇게 증명했어.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최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죠.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딱히 그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교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공식들. 자, 아무튼 봅시다. 그래요. 뭐 질문 그런 거 튀어나올 때마다 종석이처럼 자기 거 뭐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잘 챙겨 가시고 본인 것들.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아요. 46번 문제도 뭐 지름을 양 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점 좌표를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벡터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언젠간. 47번, 48번은 일반형에다가 3점 집어넣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들은 우리가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값들이, 절대값과 반지름의 값들이 같다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자취 문제죠. 59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전 자취가 싫어요 이러면요. 나중에 여기 있는 2차 곡선을 못 해요. 자취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취를 기하 벡터까지 모두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쉬운 버전은 그쵸? 그냥 그 자취 문제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취를 갖다가 선생님 한 땀 한 땀 제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좀 그리면 무슨 도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죠. 그거 한 문제 풀고 종쳐요. 그래서 내가 그리지 말라는 거거든. 실전형에서는 한 땀 한 땀 뭐 얘가 움직이고 얘는 중점이야. 그냥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쁘게 표현하면은 어머 야 원이네. 근데 나중에 뭐 배우냐면 이거 다 배워. 여기 자취 나와요. 그럼 이게 원인지 타원인지 이게 확실하게 그려질 것 같아? 안 그려져.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자취는 쉬운 문제는 직접 자취를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는요. 간접 자취와 이게 푸는 방법이요. 간접 자취와 직접 자취 두 개를 세팅을 해서 첫 번째 얘네들의 관계식을 하나 만드시고요. 두 번째 간접 자취를 갖다가 분명히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도형이 있어. 그래서 간접 자취를 대입해서 얘네들의 정리를 통해서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금방 편해. 자, 59번 문제도 봅시다. 59번 문제 뭐라 그랬어? 점 A와 임의의 점 P를 이은 승준아, 응? 59번 중요해. 점 A와 임의의 점 P를 이은, 그쵸?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건 뭐야? 점 P의 자취 구하는 거야? 아니야. 점 P는 잠깐 뭐 하는 거야? 스쳐가는 거야.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P의 중점을 Q라고 하자. X, Y에 우리가 자취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간접 자취. 이게 직접 자취. 간접 자취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늘 수 있다고. 어디 위를 지나는데? 원위를 지나는데 씨발.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간접 자취를 대입을 하나 했어. 됐어요? 이게 2번이야. 자, 1번은 뭐야? 두 개의 관계식이야. 누구? Q하고 P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A라는 생뚱맞은 새로운 여학생 2,2랑 P라는 친구랑 얘네 둘이 중점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 더하기 2인데 이 새끼를 X, Y로 보자는 얘기잖아. 끝났어요. 게임 끝났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랑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내가 X, Y에 대한 관계식을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A는 2X 빼기 2, Y는 2Y, B는 2Y 빼기 2. 끝났어. 그럼 A는 2X 빼기 2지. 그걸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치, 넣어줘야지. 넣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2Y 빼기 2는 여기 B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정리한 게 뭐야? 답이야. 끝.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자취 문제로 넘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지켜주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기백에서 막 고난도 문제 아무것도 몰라.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이 방식대로 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냥.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L63으로 보시면 교점과 어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원 더하기 K1은 0. 맞아요? 네.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 빼기 원은 0.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끝내면 될 것 같아요. 205페이지 끝.